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은 수학 1 교과서 125쪽의 문제 5번과 126쪽의 문제 7번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제3항이 81이고 제7항이 7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물음에 답하라. 자, 1번은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을 자 한번 적어보면 AN은 첫째 항 A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가 됩니다. 자, 즉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문제에서 제3항이 8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A3이 81이죠. 그래서 A3을 한번 구해보면 A3은 자 n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자 A 더하기 2D가 되는데 얘가 8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7항이 73, 즉 A7, n자리에 7을 대입하면 A 더하기 6D가 73이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D에 대한 식 두 개를 찾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A와 D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은 바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4D는 플러스 8이 되고 따라서 공차 D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이항시켜 주면 A는 85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D 값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자 여기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주. 자, AN은 8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네, 가로를 풀어서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 된다. 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풀었을 때를 보면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 즉 이 등차 수열은 값이 점점 작아지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85에서 계속 2씩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항이 음수가 될 때가 나올 텐데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달라라는 게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항을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일반항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죠.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의 조건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 0보다 작다. 87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87보다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자 n 여기는 2분의 87이 될 것이고 부동호 방향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서수로 나타내 보면 43.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항값이 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는 n이 43.5보다는 큰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음으로 항값이 음수가 되는 항은 제 44항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4번과 같이 이렇게 항값이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이 둘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그다음에 우리가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헷갈리는 학생들은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 적으면서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 y, z의 값을 정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등차 중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등차 중항이 뭐였는지 복습을 해보면, 자, A와 B와 C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B를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이 B는 항상 양옆의 항값을 더해서 나누기 2해 준 거와 값이 같다 라는 게 등차 중항 공식입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2와 10의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자, 공식을 이용하면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을 나누기 2 해준 거와 값이 같죠. 그래서 얘는 2분의 8이 되고 4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y도 지금 10과 22의 등차 중항이기 때문에, 자, 공식을 사용하면, 자, y는 2분의 10 더하기 22, 즉 2분의 32가 되고 16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2번은 잘 보시면 지금 13 x, y, z, 마이너스 7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안에서 이렇게 두 칸씩 띄어서 숫자 3개를 골라내면 이 세 숫자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y는 결국에 13에서 공차를 2번 더해준 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7도 이 y에서 공차를 2번 더해준 숫자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세 숫자를 뽑아내면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y는 13과 마이너스 7의 등차 중항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y 값을 계산해 보면, 자, y는 2분의 13 마이너스 7이 되고, 자, 2분의 6이 되면서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개의 숫자를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13, x, 3, z,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x는 13과 3의 또 등차 중항이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13 더하기 3, 즉 2분의 16이 되고 8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z도 3과 마이너스 7의 등차 중항이 되기 때문에 z는 2분의 3 마이너스 7이다.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은 등차 중항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 등차 중항과 관련된 이 공식을 꼭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